할 첫 번째 문제, 우리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남산고도 제한 등 포함하여 주거환경 개선 방안 1번, 2번은 중구에 100병원이 없어졌고 500병상의 국립의료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의 의료 공백을 위한 보완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시는데, 먼저 박성준 의원님 한 문제. 많이 봐서 이 두 가지 병합해서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이 같은 주제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산 고도지역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웠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오겠고요. 제가 이번에 하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의 경우 50%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는 좀 완화를 해서 주민이 이제 과도한 이런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개발을 원활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좀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상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실제 문화 체육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합문화 스퀘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에 약수통에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재건축으로 해서 제가 복합문화 체육 스퀘어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옥수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복합문화 스퀘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다는 서비스를, 문화 서비스, 체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다른 당인데 국민의힘의 이종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제가 지난해 2023년 9월 달에 백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들까지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병원은 의료부지로 계속해서 두겠다.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이것이 이제 아마 올해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이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사전 토론회도 했고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는 나중에 해주세요. 이제 이혜원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하나를 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수십 가지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기준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단지마다 사정이 다 특수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원하고, 어떤 단지는 재개발을 원하고, 어떤 단지는 또 재건축을 원해요. 지금 보면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원하지만 신당도 19역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발을 원하시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도 보면 주민들마다 또 추진위가 있고 조합이 또 설립되기 전까지 되고 나면 또 비대위가 또 생기고, 이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민들 간에 또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기도 어렵지만 모아내고 나면 또 이제 구청이 또 발목을 잡고 행정이 지연이 되고 신속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시청이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한다, 또 기간을 굉장히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 이주대출 받아놓은 게 이자가 또 계속 올라가요. 고정금리 되면 다행이지만 또 변동비로 바꾸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이것을 다뤄본 사람, 여러 가지 성공해 본 사람, 실적이 있는 사람,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함이 많습니다. 처음 해본 사람은 이 단계마다 배우다가 4년이 그냥 다 갑니다. 그래서 수십 개 단지를 성공 신화를 써본 사람, 이런 사람이 즉각 투입돼서 일해야 실적을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단계마다도요 어느 구름에 피가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 투입돼야 바로 효과를 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고도제한 같은 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과 중구청장 김길성 청장님이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수십 년간 안 뚫리는 게 이제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뿐이지 이걸로 만족하실 수는 없잖아요. 14m까지, 12m까지 짓던 걸 14m로 풀었다고 만족하세요? 그러지는 않죠. 이거 다른 동네만큼 풀어야 되죠? 시간이 가는 걸 몰랐네요. 이렇게 이게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현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유권자들 여러분,
우리 중고 이쪽하고 성동은 잘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전통시장, 재래시장, 방산시장. 네. 우리 지역에요.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 방산시장, 중랑시장, 중구시장 어떤 통계를 봤더니 43개가 있는데 이게요 서울 자치구의 1위라고 합니다.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일지 먼저 이혜원 의원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남시장, 약수시장이 그런 유형에 속하죠.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설 현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중앙시장도 그렇고 금남시장이 지금 현대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뚜껑 덮는다 그러죠. 지붕을 만들고 주차장을 확대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들 편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패션시장,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 방산시장, 중부시장 이런 거는 전국 단위의 재래시장이고 이것은 그런 전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효과가 안 납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들은 전국 단위 재래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최첨단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 그리고 굿모닝시티, 두탄, 명동 밀리오렛, 동대문 밀리오렛 이런 아주 최첨단 쇼핑몰들 사이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뭐 뚜껑 좀 덮고 주차장 좀 넓혀준다고 이게 활성화가 되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명동, 을지로, DDP까지 그냥 대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국제문화 관광 지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여기는 전 세계에 그냥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오면 파리, 뉴욕 절로 가라 하는 최첨단 쇼핑을 여기서 할 수 있다. 여기 가면 파리, 뉴욕 절로 가라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한류. 요즘 한류 때문에 유럽 학생들이 다 연세대 어학당에 오고 서울대학에 옵니다. 한류 한번 보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 여기 오게 만들어서 한류를 먹어보고 입어보고 체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류와 관련된 우리 전통 상품들을 사게 만들어서 그 전통 상품 때문에 재래시장을 가게 만들어주는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K플라자를 만들겠습니다. 네. 박성준 후보님. 우리 지역에 뭐 전통시장이 있는 건 뭐 워낙 잘 알려졌고요. 전통시장 이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계신 분들에게 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중구가 인구가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중구가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얘기할 때 2030, 4050, 60 이렇게 세 개 부류로 나누는데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중구가 2030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언론인들도 우리 기자들이 많이 어디서 한 거 봤더니 이 화학동이나 신당동에 1인 가구도 있잖아요. 많이 살아요. 왜 사냐 물어봤더니 일단 교통이 편하고 신당동 주변이 힙당동이라는 거예요. 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지난 4년 전하고 이번에 또 비교를 해보니까 신당동에 가서 선거운동하는데 저녁에 아침은 비슷한데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당, 중앙시장, 백학시장 그 주변에 힙당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젊음을 만끽하고 거기에서 음식거리를 다니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당동 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큰 힘이 이제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화된 시장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문화거리가 되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제가 지금 다니면서 부족한 게 뭐냐면 주차 공간인 것 같아요. 주차 공간. 그래서 공용 주차 타워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차비 같은 거 좀 할인해주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남시장 가보면 공용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한 10년밖에 안 돼요. 10개 정도 차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남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화가 있는 시장을 만들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현대화 더불어서 거기에